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의 저장 아이콘 단축키 컨트롤 S예요. 파일 저장하기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찾아보기 누르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R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일명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나 임의의 숫자 8자리 이렇게 사용하고요. 실제 수험장에서는 자신의 수험번호 그걸로 사용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여러가지 내용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슬라이드 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구성에도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 탭으로 먼저 가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있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이걸로 변경, 그 다음에 슬라이드 시작번호 1 이거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그 다음에 최대화 맞춤 확인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 교재는 맞춤 확인 이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춤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기 여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 왼쪽 축소판 여기에 레이아웃이 많이 보이고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 처음 들어가면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게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교재 앞쪽에서는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이 레이아웃 가지고도 작성하는 것 연습을 했었는데요. 어느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든 정답처럼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한 내용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면은 전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슬라이드 세 번째 것 여기에서 사용할 거고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에 있는 표 삽입, 차트 삽입 그리고 슬라이드 3에서 작성하는 내용 작성하기 편하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레이아웃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교재 정답에서는 위에 3개 말고 7번째 여기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작성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에서는 글꼴색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이렇게 지시된 것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 1번, 2번 나와 있죠. A4 용지로는 바꿨고요. 이제 전체 구성의 2번 마스터 작업 보면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 써 있는 상자 있죠.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꼴색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홈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글꼴 그룹의 글자색 검정 그리고 글꼴 크기 바꾸지 않아도 감점은 없지만 저희는 조금 크게 잘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 여기에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조그만 그림 보이는 거 보이죠? 이걸 작성할 거예요. 삽입 메뉴 가지고요. 그림 누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파일의 저장 위치 내 PCR의 문서 아래 ITQ 그 아래 픽처 폴더 있죠. 여러분은 브록 파일에 있는 픽처 폴더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고 있죠.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파일 사용할 거예요. 저는 확장자 보이고 있는데 확장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름만 제대로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이름 이번엔 로고 1이죠. 슬라이드 2 하단에 보이는 것도 같은 그림이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삽입할 수 있어요. 그림 서식 메뉴 나타나 있죠. 메뉴 왼쪽에 가면은 조정 그룹의 색 있죠. 아래로 투명한 색 설정 이 메뉴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다르게 보이면 배경으로 보이는 이 부분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림의 배경만 투명해졌죠. 이제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하면 크기 위치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이동시킬 수도 있죠. 출력 형태에서는 정확한 크기 위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출력 형태를 보고서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만 맞춰 놓으면 돼요. 100% 정확하지 않아도 비슷하면 감점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목 이걸 작성할 건데요. 역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거길 보면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죠.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가려진 건 직사각형이죠. 도형은 홈에서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삽입, 도형 열어서 여기에서도 같은 거 열어 작성할 수 있어요. 도형 메뉴가 나타나는 곳 몇 군데 있는데요.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사각형에 직사각형 있죠?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 또 찾아보면 순서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 있죠?
이름은 순서도 수동 입력이고요.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고 나서 보면 모양이 좌우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도형 서식의 회전, 이 메뉴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색상 바꿔야 되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출력 형태 보고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알아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면은 색상이 모두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6을 잠깐 봐주면은 많은 도형들의 색깔이 회색으로 색깔만 조금 옅은 색, 짙은 색 이렇게 명암 차이만 있지 어떤 색깔인지는 아무런 지시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 작성할 때는 도형 채우기 여기 보면은 색상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표준색도 있고요. 그래서 옅은 색깔 지정하면 옅은 회색으로 변할 거고요. 짙은 색깔 지정하면 짙은 회색으로 변할 거예요. 꼭 그거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글자가 흰색이라면 글자가 잘 보이도록 배경은 짙은색 계열, 글자가 검은색이라면 글자가 잘 보이게 옅은색 계열,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설정해주면 되고요. 글자가 없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꼭 짙은색, 옅은색 그렇게 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색깔, 회색으로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같은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색깔부터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하나 변경,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 클릭해서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변경, 그리고 여기에는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도형 선 없음 이 지시는 전체 구성 슬라이드 마스터와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여기에만 지정이 있습니다.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도형에 선 없음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테두리 있는 상태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선 없음 먼저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앞에 도형도 클릭, 두 개 같이 선택되었죠.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도형 앞에 글자가 나타나야 되죠. 뒤쪽에 가려진 이 점선 도형 있죠. 이 상자를 선택,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뉴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도형에 직접 글자 입력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높이를 맞춰 놓고요. 너비도 앞에 도형 여기에 그냥 맞춰 놓으면 돼요. 전체 슬라이드 너비 그렇게 맞춰 놓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은 해야 되겠죠. 출력 형태 슬라이드 2에 보면은 글자 목차가 흰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요. 글꼴은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글꼴이 많다면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 글꼴 설정할 게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글꼴이 굴림, 궁서, 도둠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현재는 굴림 설정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입력하고요. 먼저 여기 클릭해서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다시 여기 클릭해서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제목 글꼴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굴림으로 변경되어 있죠. 그러면 목록 열면은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여기에서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나중에도 여기서 이렇게 찾도록 하세요. 글자 크기 44포인트인데요. 4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한 단계 낮춤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여기에서 눌러주고요. 세로 맞춤 이거는 텍스트 맞춤에서 할 수 있는데요. 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텍스트 맞춤 하는 곳은 딱 두 군데 있어요. 표에서 설정하고요. 그리고 표에 그리고 차트 그 안에 도형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 도형에서 중간 그거를 선택을 해 놓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방금 만든 내용들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그 설정은 삽입 메뉴 그리고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이 메뉴에서 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슬라이드 탭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 맨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체크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모두 적용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마스터 작업은 완전히 끝났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서 다시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작업했다 그런 경우에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 기능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파트 1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이 두 가지 레이아웃에서 작업했을 때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거 사용한다 그걸 설명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면 교재에서 앞쪽의 내용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는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슬라이드 작업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슬라이드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작업하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모양이 변경되어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다른 레이아웃에서 작업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자신이 작성한 슬라이드 마스터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는 홈 메뉴에서 슬라이드 레이아웃 열어서 자신이 작성한 거 찾아 선택 그렇게 해서 여길 변경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2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었죠? 엔터키를 더 눌러서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다시 가주세요. 1번 슬라이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두 개 상자 필요 없으니까요. 선택하고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자주 저장하면서 작업하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에 있는 세부 조건 보고 작성할게요. 세부 조건 1, 2, 3번 이렇게 지시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에도 1, 2, 3번 어느 거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표시만 빼고 모양 만들어진 것 슬라이드 여기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맞췄냐 그거에 따라서 감점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도형은 여기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도형 목록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여기에 있습니다. 화살표 오각형이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생각하는 비슷한 크기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 그림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는 삽입 메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메뉴 도형 서식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채우기를 먼저 클릭해 열고요. 여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 그 아래 삽입 버튼 나타나면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선 파일에서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더블 클릭 그림이 도형 안에 삽입됐죠? 오른쪽에 투명도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0% 이렇게 50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설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 여기에 도형 효과 메뉴 있죠.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가서 마우스 올렸을 때 5포인트 이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 편집 끝났고요. 이제 2번 워드아트 삽입 위에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텍스트 그룹의 워드아트 클릭하고요. 여기에선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 이것만 글자 아래 반사가 보이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출력 형태에 보면은 영문 두 단어 써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영문 단어에서는 대소문자 주의하고 띄어쓰기 그리고 특히 제일 글자 마지막에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 이렇게 해 놓으면 안쪽에 글자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변환과 반사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아트 스타일 이 메뉴 보면은 텍스트 효과가 있죠. 여기에서 반사, 변환 이게 있습니다. 먼저 모양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도 나타나는데요. 모양들도 각각 이렇게 할 수 있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모양만 봐도 이번에는 이 모양이겠죠. 이름도 확인해 보면 기울기 위로 이거예요. 클릭을 해 놓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누른 다음에 반사 여기에 가면은 열려 있는 것 중에 반사 변형 여기에선 전체 반사 터치라고 했죠. 맨 앞줄에 있는 건 근접 반사고요. 두 번째 중앙에 있는 거는 2분의 1 반사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전체 반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전체 반사 터치 이거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것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나와 있죠. 도둠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워드아트는 여기서 설정할 수 없고요. 이제 글자 색 현재 보면은 그라데이션 되어서 색이 다르게 바뀌고 있죠. 답안 작성 요령에서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 이렇게 지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바꿀게요. 출력 형태처럼 색깔 검정으로 바꾸세요. 이제 크기 마우스로 이렇게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크기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테두리 잡고 움직여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 보고서 뒤에 그림 이걸 보고서 크기 위치 배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은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모두 완성한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채점하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거, 아주 사소한 감점 가지고 너무 시간을 뺏지 마세요. 그러면 2번 모두 완료했죠? 3번 그림 삽입,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삽입 메뉴, 그림, 그리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 지정되어 있는 로고 1.jpg 더블 클릭. 그래서 그림이 삽입되면 위에 그림 서식 메뉴 나타났죠? 여기에서 왼쪽에 조정 그룹의 색,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해서 마우스 포인터로 배경 회색 부분 클릭. 이러면 그림 투명해졌죠? 크기 위치 조절해서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슬라이드 1 끝이 났어요.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2로 가서 제목 클릭해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 입력 상자, 이거는 슬라이드 2하고 슬라이드 6, 여기에선 이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이제 여기 1번 써있는 도형이 있고요. 그 뒤에 살짝 가려져 있는 기다란 도형이 있죠. 그리고 위에 텍스트 상자로 글자 입력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다랗게 가려진 그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지 않고도 바로 열 수 있다면 여기에서 찾아 선택하면 돼요. 직사각형은 바로 여기 나타나 있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고 나서 위에 거 비교해서 대충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1번 써있는 도형 또 만들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도형, 여기에서도 도형 삽입할 수 있죠. 그러면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도형 찾아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는 1번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상 지정이 있죠. 출력 형태에 보면은 두 가지 색 또 다르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다른 색 지정하면 돼요. 1번 여기에는 글자 잘 보이니까 이 색상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형 채우기에서 짙은 색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다른 색으로 변경해도 돼요. 저는 그냥 놓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클릭해 선택,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앞쪽에 있는 것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냥 다른 색깔 하나 선택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개 도형의 선 없음, 슬라이드이니까 도형 선 없음 지정해야 되죠. 그러면 선택하는 거, 그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위에 텍스트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기다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세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탭에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먼저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8포인트로 키워 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검정이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개 모두 선택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없음을 하세요. 텍스트 상자는 원래 테두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 위치 조금 조절 필요하다면 다시 따로 선택해서 조절하고요. 그리고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세 개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하나,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하나. 위아래 화살표가 잠시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위아래 간격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또 아래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수정하세요. 내용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을 보면은 1번 표시되어 있는 곳, 이 글자죠. 여기에 하이퍼링크 적용 이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현재 문서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것 슬라이드 5죠.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 있죠. 역시 이번에도 삽입 메뉴에서 해요. 삽입, 그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 그림사.jpg 더블 클릭.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만 필요하죠. 그러면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메뉴 있죠.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 테두리가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왼쪽 모서리 그리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 이렇게 두 번만 하면은 필요한 그림 나타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바깥쪽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ESC 누르면 이렇게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크기 조절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2에서 할 건 모두 완료했죠? 슬라이드 3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에 먼저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상자 이제부터 사용하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첫 줄 영문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한번 이렇게 해주면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크기가 작게 모양이 변경되었죠. 그럼 여기에는 출력 형태, 영문 두 번째 문단 입력하면 되는데요. 두 줄로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만 글머리 기호, 모양은 다르지만 첫 번째 줄에만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단 나누는 엔터키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한 줄로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또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탭키 누르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 한 줄로 입력되어 있죠. 저희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여기도 엔터키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단어가 잘리지 않게 옆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상자 크기 조절 만약에 하면은 이 글자 크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 하지 말고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옵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클릭하면 아래쪽에 자동 맞춤 알람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선택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크기 줄여도 글자 크기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첫 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글머리 기호 사용해서 두 개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바로 이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 기호, 이 옆에 꺽쇠로 가면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지정한 첫 번째 것 모양을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문단 홈탭에서 설정하는데 문단 두 개로 나뉘어서 지시되어 있죠. 그럼 글꼴 굴림으로 변경,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추고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줄간격 단락에서 줄간격 1.5줄로 변경,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글머리 기호가 커져서 S라는 글자하고 너무 붙었죠. 이거를 살짝 키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눈금자 오각형 모양이 아래쪽에 보이죠. 이걸 잡고서 오른쪽 살짝만 이동시켜 놓으면 간격 살짝 띄울 수 있어요. 이제 아래쪽에 두 개 문단 이걸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에도 글머리 기호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선택해 놓고요. 다시 홈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두 번째 있는 문단 설정 지정하면 되죠.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줄이고 굵게 속성 여기에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 1.5줄로 변경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자 너비 조절해서 각 줄의 끝이 출력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많이 클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작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조금 위로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래쪽에 한글 입력할 수 있는 상자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복제하기 전에 이 내용 여기도 다시 한번 글머리 기호하고 여기 확인해 볼게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키워 놓을게요. 그러면 위에 눈금자 여기에서 오각형 잡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포함해서 이 문단이 모두 다 왼쪽 위에 S라는 글자하고 같은 위치로 맞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오각형이 아닌 오각형 아래 붙어있는 사각형, 이걸 클릭한 상태로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져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위에 상자 테두리 잡고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 적당하게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전체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한글 입력하려고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그러면 귀찮아지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첫 번째 줄에서 마지막 단어만 빼고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다음에 지우지 않은 마지막 단어, 이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문단 합쳐지지 않았죠? 이제 아래쪽에 또 내용 입력하기 전에 아래쪽엔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저희는 두 줄로 입력되었죠.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한 거예요. 여기에 글머리 기호 첫 번째 줄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엔터키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너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영어는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었죠. 한글은 너비 조절할 때 영어처럼 단어 단위가 아닌 한글 한 글자씩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수 있다면 상관이 없고요. 맞추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홈 메뉴에서 단락 옆에 이 조그만 아이콘 있죠? 클릭한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여기에서 한글 단어 잘리모형, 여기를 체크 해제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한글도 영어처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 바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글자 단위로 바뀌어도 줄 끝에 내용 맞추는 게 쉬우니까 이 설정까지는 따로 할 필요 없는데요. 다른 강의 못 본 분들 위해서 이거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옆에 비디오 만들어야 되죠. 동영상 삽입되어 있는데요. 삽입 메뉴 가서 오른쪽 끝에 비디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한 다음에 파일 이름은 동영상.wmv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죠.
이 파일도 역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삽입되죠.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한지는 옆에 글자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번엔 크기 조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요. 위치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재생 메뉴로 가주세요. 조건이 딱 두 개가 지정되어 있죠. 시작 마우스 클릭 시 이거 연 다음에 자동 실행 이걸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반복 재생 체크 이 두 가지를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 간 다음에 제목 클릭해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이번엔 표 삽입 눌러주세요. 열 개수, 행 개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문제 위에 상단 그림, 왼쪽 그림 출력 형태에서 표의 상단 도형, 좌측 도형 빼고요. 열 개수, 행 개수 세어봐야 되죠. 열 개수는 3이 되겠고요. 행 개수는 제일 첫 번째 열에 보면은 셀 병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요. 셀 합치기, 셀 병합 되지 않은 것 세어보면 행 개수는 3이죠. 그래서 3행 3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인 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목록 열고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인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 두 가지 모두 체크 해제를 해야지 표의 모든 셀의 색깔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홈 탭 가주세요. 도형과 글꼴 모두 동일한 글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글꼴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출력 형태에는 검은색 보이니까요. 검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정렬,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세로 정렬, 텍스트 맞춤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중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표 안에 두 줄 이상 입력을 해보면 줄 간격이 너무 좁게 입력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는데요. 그냥 여러분은 여기 줄 간격을 1.5줄로 표 안에도 설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셀 합치기, 여기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이 높이 조절하는데 그게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하는 내용 빼고요. 나머지 내용 여기하고 여기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줄 바꾸기 할 때는 그냥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기 해도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 셀 병합하는 곳은 그냥 위에 줄에만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표 전체 너비, 그리고 표 높이, 표의 위치, 위에 내용, 아래 내용 비교해서 대충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위치 맞춰 놓고요. 여기 두 개, 두 행을 셀 병합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각 행의 높이 조절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세 줄 입력됐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더 크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 상단 도형,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모서리만 둥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사각형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 도형이에요.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의 너비는 아래쪽에 있는 셀 너비하고 같게 하면 되고요. 이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하나 해주세요.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순서도에 세 번째 줄 첫 번째에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도형 채우기에서 뒤에 도형보다는 조금 밝은 색으로 하나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 먼저 할게요. 홈 탭 가서 글꼴 이번에도 동일하게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도형 안에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단락은 따로 설정할 게 없고요. 이제 오른쪽에 먼저 복제하고 내용 입력할게요. 두 개 도형 선택,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에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절 같은 너비라 따로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표의 너비하고 같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앞쪽에 도형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또 도형 만들어야 되죠.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이 있죠. 오른쪽 도형 서식에선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선형, 방향 이거 목록 연 다음에 선형 아래쪽을 선택, 위에가 진한색, 아래가 옅은색 또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중지점, 여기에서 제일 왼쪽과 오른쪽 이거 놔두고요. 안쪽에 혹시 다른 게 있다면 선택해서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 이거 해버리면 됩니다. 제일 왼쪽은 제일 위쪽에 있는 색상, 제일 오른쪽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색 선택해서 색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선택해서 색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화면에서는 바꿀 게 없는데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면 중지점 선택해서 색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글꼴 설정, 홈에서 동일하게 이번에도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내용 입력 먼저 해도 되는데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너비 맞춰야 되죠.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셀 합치기 되어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높이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4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 가지고요.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5에서도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선 차트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혼합 먼저 선택을 하고요. 옆에 보면 계열 1, 2, 3 나오는데요. 계열 3은 아예 손대지 않습니다. 계열 1과 2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계열 1, 2, 3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나고요. 항목 1에서 4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가로축은 항목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면은 항목은 축구에서부터 배드민턴 총 5개가 되겠죠. 그러면 계열, 이거는 앞쪽에 색깔 나와 있는 거 보면 되죠. 첫 번째 계열 1은 보는 운동, 두 번째 있는 거는 직접 해본 운동, 이게 계열 2가 되겠죠. 그래서 세부 조건을 먼저 봐주면 데이터 서식, 이 지시에 보면 직접 해본 운동 계열, 계열 2라고 했죠. 이거를 표시계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2, 여기에선 표시계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주고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해놓고요. 세부 조건 위에 2번 써있는 종류, 차트 종류, 이걸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1, 이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잠시 후에 차트 나타나고 위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요. 계열 3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계열 3은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해 버릴게요. 계열 1과 계열 2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글자 여러분이 잘 보이게 조금 키우고 할게요. 여기 두 셀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행과 열이 바뀐 거 보이죠? 여기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만들어야 되죠. A열에 2행에서 6행까지 선택해서 축구에서 배드민턴까지 입력하세요. 배드민턴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나타나는데요. 읽을 필요 없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B열의 데이터 보는 운동, 계열 1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C열의 데이터 여기에 입력해줘야 되죠. 가로 세로만 바뀌어 있지만 여러분은 직접 입력할 수 있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모두 입력하고 보면요. 여기 데이터 51.0인데 소수점 아래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소수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소수점 자리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럼 두 개 모두 같이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누를게요. 그 다음에 숫자 선택,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경 필요 없죠. 소수 자릿수 이것만 하나 선택해 놓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차트의 왼쪽과 오른쪽 여기에 소수점 한 자리가 나타나 버리죠. 그러면 아래쪽에 표 여기에 소수점 자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걸 다시 소수점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요. 여기 표에는 소수점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냥 지금처럼 설정해 놓고요. 왼쪽과 오른쪽 여기를 나중에 다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데이터들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틀린 글자 없다면 이제 닫도록 하세요. 나중에 검토할 때 혹시라도 틀린 게 있어서 그래프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 이 위에 아이콘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이거는 위로 조금만 더 키워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부 조건에 맞춰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세부 조건에 나와 있지 않은 설정, 표의 모양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에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에 더하기 아이콘 있죠? 차트 요소인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 방금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긴 체크, 그리고 표 아래 범례 필요 없죠? 범례는 체크 해제, 그리고 이 안에 가로선 필요 없죠? 눈금선 체크 해제.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하고 체크 해제 이거 해주고요. 차트 요소는 닫도록 하세요. 이제 세부 조건 위에 2번에 종류 있고요. 그 뒤에 글꼴과 외곽선 설정이 있죠. 그러면 외곽선은 서식에서 하면 되는데요. 도형 윤곽선의 검정만 지정하면 차트 외곽선이 만들어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 따로 지시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 여기에 검정 또는 흰색 그렇게 글꼴 지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글꼴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첫 번째 것 차트 제목,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 해서 선택,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 여기 띄어쓰기 하나 있죠? 주의해서 입력하고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설정 있죠? 현재 설정이 홈이니까요. 글꼴부터 설정할게요. 그러면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채우기는 서식 탭으로 간 다음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흰색 지정,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 다음에 그림자는 도형 효과 여기에 있어요. 그림자에서 바깥쪽, 여기에서 지정된 거 찾으면 되는데요. 오프셋 아래쪽이니까 위쪽에 있죠. 이름 동일한 거 확인했다면 클릭을 해 놓으세요. 다음 내용은 차트 영역이죠. 현재는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어서 옆에 차트 제목 서식 나타나죠. 이 안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차트 영역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를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 그 다음에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데이터 서식 이미 설정했죠. 그러면 값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배드민턴 여기 있죠. 배드민턴에 직접 해본 운동 69.6이 여기 위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데 막대 그래프가 아닌 이 표식에는 꺾은 선형 위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요. 위에 이 표식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그래야지 이 표식만 선택돼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는데 이 표식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차트 요소 있었죠.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클릭하지 말고요. 오른쪽 꺽쇠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걸 위쪽으로 변경, 이러면 위쪽으로 변경돼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고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는 없어요. 이 그림 영역 하얀색 부분에 위쪽에 테두리 없고요.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는 테두리가 보여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림 영역 바깥쪽에 눈금선도 보여야 돼요.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오른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테두리 나타나고요. 이제 숫자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수점 이건 없애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숫자 클릭하는데 오른쪽에 숫자 바꿀 수 있는 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차트 바깥쪽을 클릭, 다시 차트에 이 숫자 클릭하세요. 그럼 오른쪽에 최소 최대 기본 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를 보면은 최소값 0이고요 10씩 변경되고 최대값 70, 단위는 바꿀 필요 전혀 없죠. 여기에선 소수점만 안 보이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표시 형식 이걸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숫자 되어 있는데요. 소수자릿수 0 되어 있는 것 이걸 0으로 바꾸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소수점 사라졌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아무거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선 다시 기본 단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도 표시 형식 바꿔야 되죠. 소수자릿수 0으로 먼저 변경할게요. 그리고 단위를 확인해 보면 20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단위를 확인해 보면 20씩 변경돼야 되죠. 기본 단위 여기를 지워버리고 2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은 80이니까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이 표식 부분 여기를 보세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아주 작죠. 출력 형태 보면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크기도 커졌죠. 표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선택, 5개 모두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여기 표식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 계열 옵션의 왼쪽에 채우기 및 선 클릭한 다음에 표식, 그 다음에 표식 옵션 열고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에선 출력 형태 같은 모양 선택,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키워 놓으세요. 이제 도형 삽입만 남았죠. 도형은 이 위치에 나타나면 되죠.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제일 밑에 설명선의 세 번째 거 같은 도형이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 핸들, 이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긴 스타일 설정이 있으니까요. 그거 바꿀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선택을 해주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따로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둠으로 선택을 해놓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놓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꾼 다음에 단락, 가운데 맞춤, 그리고 위아래 정렬, 여기도 표처럼 설정해줘야 돼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두 줄로 입력된다면 너비를 살짝만 더 키워놓으세요. 이제 모두 완료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출력 형태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 아래쪽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클 거예요. 그걸 설정하는 거는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클릭. 5개 모두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219% 나오는데요. 이 %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아니고요. 막대 그래프 사이의 간격 너비예요. 이 간격 너비가 %가 좁아진다면 그만큼 막대 그래프가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150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면 너비가 커지죠. 출력과 비슷하게 시험에서도 한 150 정도로 키워주면 적당할 거예요. 이거는 슬라이드 3에서 눈금자 이것처럼 모두 완료한 후에 나중에 검토할 때 생각이 난다면 그때 하세요. 이런 거는 감점 처리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감점 처리한다고 해도 몇 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 또 한 번 하고 슬라이드 6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은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선택한 다음에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선 스마트 아트와 도형 여러가지 만들죠. 출력 형태 보면은 색깔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따로 지시가 없으니까 이전에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뒤쪽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에서 도형 찾아야 되죠. 사각형 그룹에 세 번째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앞에 여러가지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처음 만들 때 같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뒤쪽 배경되는 도형은 색깔 먼저 바꿔 놓을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지정하고 싶은 것 보통 밝은색 계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같은 도형인데 좌우 대칭 되어 있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하나 복제.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 놓으세요.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왼쪽부터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만드는 도형 이거는 일반 도형과 조금 모양이 다르죠. 도형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스마트 아트예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1번에 모두 2개 같이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 첫 번째 위에 거는 3차원 만화, 아래쪽에는 3차원 경사 이렇게 스타일 지정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도형 삽입 위에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메뉴는 영어로 스마트 아트 써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목록형에서부터 모양을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면 제일 위쪽에 목록형의 끝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표 목록형이란 이름이죠. 선택 그리고 마우스 클릭해서 만들어 놓고요.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스타일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스타일 목록 열고요.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3차원의 만화라고 했죠. 세 번째 있습니다. 이거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선 회색이 약간씩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색 변경에 색상 다르게 지정한 것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것 빠르게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각각 먼저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입력했다면 ESC 한번 누르면 여기만 선택되어 있죠. ESC 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죠. 이제 크기를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대충 위치 맞춰 놓으세요. 글꼴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죠. 홈 탭 간 다음에 글꼴 굴림으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검정색으로 변경,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더 이상 설정할 게 없다면 이제 왼쪽에 스포츠 활동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아래쪽에 가면 별빛 현수막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모양 세로로 말림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안에 스포츠 활동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크기 위치 맞추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위치 크기 맞춰 놓고요. 이제 옆에 만드는 거는 두 번째 스마트 아트죠. 다시 삽입 메뉴 가고 이번에도 스마트 아트 클릭한 다음에 목록형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룹화된 목록형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현재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2개만 필요하죠. 뒤쪽에 이 커다란 상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 없어졌는데 계속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2개만 나타났죠. 이제 여기에서 내용들 각각 클릭해 입력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스마트 아트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3차원 경사죠. 3차원의 경사를 선택, 그 다음에 색깔 이거는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색상이 앞에 거 모두 동일하게 보이고 뒤쪽에 2개도 같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바꾸고 싶다면 색 변경해서 다른 거 선택해서 바꿔도 돼요. 그럼 이제 크기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대충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 안에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내용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홈 탭 가서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굴림의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흰색이니까 여기는 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형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블록 설정해서 하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 아트는 같이 블록 설정해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든 후에 바로바로 글꼴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3개 도형 만들면 되죠. 제일 위에 있는 생활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평행 사변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해 놓으세요. 이 안에 생활 입력하고 크기 너비 그리고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아래쪽에 여가 도형, 다시 도형 목록의 기본 도형의 첫 줄 여기에 육각형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여가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회전 핸들 있죠? 이걸 잡고서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이렇게 이동시키면 모양 회전할 수 있죠. 출력과 비슷하게 생각되는 정도로만 회전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배지,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 동호회라고 입력하고 크기 위치 너비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에 모든 도형 선택해서 설정 미리 해도 되는데요. 오른쪽에도 도형들 설정해야 되니까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그럼 오른쪽에 여기에서 수요층 관심 써있는 이 도형 먼저 만들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부터 만들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하는 게 편할 거예요. 이벤트 축제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다시 열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모양이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노란색 핸들 이거 잡고 이렇게 모양을 조금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아래쪽에 스포츠용품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십자형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포츠용품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아래쪽에 운동문화 도형 또 찾아야 되죠.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있는데요. 이번엔 네 번째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 회전 필요하죠. 먼저 도형 서식의 회전 상하 대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상하 대칭하면은 이 안에 글자 입력하면 글자도 뒤집혀져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입력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도형 서식의 텍스트 상자 이걸 클릭해서 이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너비 만들어 놓고요. 먼저 운동문화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렬 가운데 맞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가운데 맞춤 해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점선이 나타나서 도형 안에 정확히 가운데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수요층 관심 이 도형 만들게요. 잘 보면은 위아래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요. 모양이 그런 모양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십자형 도형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
여기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사각형 네모난 거에서 위아래 좌우 같은 모양인 거 찾으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 설명선을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우선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핸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여 보면 모양 바뀌는데요. 출력 형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한 줄로 이렇게 입력하면 너비가 좁아서 세로로 나타날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선 먼저 하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면 되고, 오른쪽 끝나는 지점에는 화살표 모양 나타나면 되죠. 도형 목록 열고요. 선에서 그 모양 찾아보면 다섯 번째 있죠. 연결선 꺾인 화살표, 이 도형 선택. 그 다음에 왼쪽에 연결점에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오른쪽 드래그해서 오른쪽 스포츠용품 도형의 왼쪽 연결점, 거기 나타나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 여기 굵기 조금 더 잘 보이게 할게요. 먼저 도형 윤곽선의 검정으로 바꾸고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번엔 많이 키우지 않고 1과 2분의 1 포인트 정도로만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엔 또 배경 도형이 있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의 배지 도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모양 바꿀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살짝만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테두리 다르게 지정해야 되죠. 먼저 도형의 색깔 앞쪽에 도형하고 구분되게 먼저 바꿔 놓을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 색이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윤곽선 먼저 검정으로 바꾸고요. 윤곽선의 두께 조금 두껍게 2와 4분의 1 포인트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윤곽선 두께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 파선으로 바꾸세요. 이제 앞쪽에 활성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별빛 천수막 이 그룹의 아래쪽에 있죠. 네 번째 있습니다. 아래로 구부러지고 기울어짐, 이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안에 활성화 입력해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도형들 두 개는 좌우 대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어느 도형 만들어야 되는지 먼저 도형 목록 열고 찾아볼게요. 순서도 도형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저장 데이터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보면 흥미 증대 이 도형이죠. 그러면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아래 도형 먼저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찾아보면 기본 도형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눈물방울 이 도형이에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위에 도형도 클릭. 그래서 두 개 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두 개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각각 도형 안에 내용 수정하세요. 그러면 만드는 거 모두 완료했죠? 전체 도형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 딱 하나 있죠? 활성화 이 도형 선택해서 이거는 흰색으로 글자색 바꾸세요. 이제 1번 써있는 이 도형 전체 여기는 그룹화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해서 그룹화 메뉴 그룹,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든 도형 선택,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화 메뉴 그룹. 이제 1번 도형 선택하세요. 여기는 애니메이션 탭 간 다음에요. 지정되어 있는 날아오기 선택, 그리고 효과 옵션 연 다음에 왼쪽에서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는 지정되어 있는 나타내기 선택.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순서 1번, 2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다시 한번 틀린 거 있는지 검토를 해줘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빠르게 작성하면 검토 시간 충분할 거예요. 제대로 모두 다 검토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선 이 파일 저장해서 감독관 PC로 전송, 그 다음에 퇴실하기 전에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